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푸사를 고르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김양의 취미는 친구들의 새 프로필 사진을 훑어보는 거랍니다. 어머, 얜 푸사가 왜 이래? 김양은 이런 셀카를 당당하게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한 친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생각난 김에 김양은 자신의 푸사를 확인해 봅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나와야지. 과연 정말로 그럴까요? 지금 프로필 사진을 고르고 있는 분들, 여기 이 실험에 주목해 보세요. 뉴사우스 웨일스 시드니 대학의 데이비드 화이트 교수는 사람들이 프로필 사진을 어떻게 고르는지 궁금했습니다. 먼저 교수님은 학생 100여 명의 사진을 각각 2장씩 준비했어요. 한 장은 본인이 보기에 잘 나왔다고 선택한 사진, 또 다른 한 장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잘 나왔다고 생각한 사진이었죠. 교수님은 500명의 사람들에게 2장의 사진을 나란히 보여주고 평가를 부탁했어요. 둘 중 어느 것이 프로필 사진으로 좋을까요? 자, 내가 고른 사진, 남이 고른 사진, 둘의 운명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내가 고른 사진의 완패였어요. 실험 참가자들은 사진을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어느 사진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나요? 더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보이나요? 더 유능해 보이나요?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다른 사람이 골라준 사진에 더 높은 점수를 줬답니다. 특히 신뢰도와 능력 면에서 훨씬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지금 걸려있는 여러분의 푸사 혹시 직접 고르셨나요? 내 얼굴은 당연히 내가 제일 잘하는데, 내가 얼마나 신경 써서 고른 건데 라고 생각하셨죠? 네, 저도 압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런 생각이 오히려 함정이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를 너무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건 참 어렵죠. 내 사진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안타깝게도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편견이 내가 진짜 잘 나온 사진을 골라내는 능력을 떨어뜨려 버린답니다. 수십 장의 셀카를 찍고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도 4개의 간택받은 그 사진은 어쩌면 베스트 컷일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소개팅을 앞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썸 타는 중이신가요? 지금 예쁜 셀카를 걸어놓고 있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그게 내 손으로 고른 거라면 더욱더요. 사람들에게 내 사진들을 잔뜩 보내고 베스트 컷을 골라달라고 부탁해보세요. 믿기지 않더라도 그게 진짜일 수 있답니다. 푸사의 과학. 프로필 사진은 온라인에서 나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미지예요. 프로필 사진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아마 본인이 나온 사진일 텐데요. 자기 사진에는 2 종류가 있죠. 바로 내가 찍은 사진과 남이 찍어준 사진. 둘 중 더 좋은 푸사는 어느 쪽일까요? 이 문제를 속 시원하게 알려주는 연구가 있어서 소개해 볼게요. 셀카 대 안셀카. 독일 디스부르크 에센 대학의 니콜 크레이머 교수가 주도한 실험이에요. 크레이머 교수는 셀카 사진을 보는 사람들이 그 인물에게 어떤 느낌을 받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309명의 실험 참가자들에게 미리 만들어둔 페이스북 프로필을 보여줬어요. 이 프로필들은 배우를 고용해서 만든 것으로 사진 속 표정이나 장소, 포즈, 이름 등은 모두 동일하게 설정했습니다. 다만 어떤 계정은 셀카 사진들로, 또 어떤 계정은 남이 찍어준 사진으로 구성했죠. 크레이머 교수는 각 계정 주인들의 인상이 어떤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람들은 스스로 찍은 사진이든 남이 찍은 사진이든 외모는 거의 비슷하게 평가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은 크게 달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죠. 셀카 속 사람들은 더 외향적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더 신뢰하기 어렵고 이기적이고 성격도 나빠 보인다는 거예요. 또 새로운 경험이나 의견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있을 것 같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누가 찍느냐에 따라 똑같은 인물에 대한 인상이 달라진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사진만 보는 게 아니다. 크레이머 교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사진을 볼 때 그 사진에 나온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사진 바깥도 같이 보고 있죠.
사진을 찍을 때의 상황이나 동기도 무의식 중에 같이 떠올린다는 거예요. 셀카를 찍을 때 그 동기는 뭘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로 자신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100장을 찍으면 한두 장은 건지겠지? 게다가 셀카는 남이 개입하지 않는 만큼 자기 뜻대로 꾸며내기도 쉽죠. 이렇게 자신의 인상을 조작하려는 의도가 부정적인 인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다른 사람이 사진을 찍어주었을 때는 어떤가요? 셀카라면 원하는 만큼 사진을 고르고 정성껏 보정까지 해서 올릴 수 있지만 남이 찍은 사진은 그렇게까지 개입하기 쉽지 않아요. 요컨대 셀카를 찍은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해도 마치 인위적인 자기 이미지를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반면 남이 사진을 찍어준 사람들은 100%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 모습도 기꺼이 공유할 만큼 마음이 열린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셀카를 올리면 좋아요 눌러주는 사람도 많던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얼굴 사진이나 셀카가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좋아요가 많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사진을 좋아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좋아요는 사회적 상호작용이기도 해서 개개인의 정직한 평가와는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팀장님 애기 사진인데 본능적으로 좋아요를 누르게 된다는 거죠. 이번 연구는 친한 사람이 아니라 남모르는 타인을 대상으로 한 거라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셀카에 대해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도 해요. 하지만 프로필 사진은 친구와 모르는 사람 모두에게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더 인상이 좋아 보이는 사진, 즉 남이 찍어준 사진을 선택하라는 말이죠. 사진은 실물이랑 다를 수밖에 없다. 소개팅을 좀 나가본 사람들은 한 번쯤 이런 일 겪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바로 내 기억 속 프로필 사진보다 훨씬 덜 매력적인 외모의 상대가 나타났을 때죠. 영국 브리스톨 대학의 연구팀에 따르면 이게 꼭 소개팅 상대의 사기 행각 때문만은 아니라고 해요. 바로 사람들이 대부분 비슷한 방식으로 프로필 사진을 찍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웃는 표정의 셀카일 때 이런 사진을 보았을 때 우리 뇌 속에서는 조금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요. 우리의 뇌는 비슷한 구도에서 같은 표정을 짓는 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과 구분해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내가 본 나온 셀카의 사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심지어 예전에 본 비슷한 구도, 비슷한 표정의 연예인의 얼굴까지 겹쳐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 만나자마자 당했다 라고 실망해버리지 마시고 일단은 한번 대화에 집중해보는 건 어떠세요? 사진과 실물이 좀 다르다 해도 그것 때문에 소개팅을 끝내기엔 너무 이른 타이밍이잖아요. 지금까지 최고의 푸사를 고르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푸사는 내가 찍은 셀카보다는 남이 찍어준 사진이 더 좋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최고의 푸사는 내가 고른 사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골라준 사진이랍니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